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습관의 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이의 뇌에서 습관의 과정은 3단계의 고리로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는 신호입니다. 신호는 우리 뇌에서 자동 모드로 들어가 어떤 습관을 사용하라고 명령하는 자극입니다. 일종의 방아쇠입니다. 다음 단계는 반복 행동이 있습니다. 반복 행동은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리 상태나 감정의 변화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보상입니다. 보상은 뇌가 이 특정한 고리를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이 반복되면 고리는 점점 기계적으로 변해갑니다. 신호와 보상이 서로 얽히면서 강렬한 기대와 욕망까지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습관이 탄생합니다. 습관은 운명이 아닙니다. 습관은 잊힐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으며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의 고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습관이 형성되면 뇌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걸 멈추거나 다른 일로 관심을 돌립니다. 따라서 어떤 습관을 밀쳐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요컨대 새로운 반복 행동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 행동 패턴이 자동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습관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뇌 속에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그게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1년 전에 배운 줄넘기를 수행평가를 위하여 다시 배워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문제는 아이의 뇌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쁜 습관도 항상 아이의 뇌 속에 숨어 있으면서 적절한 신호와 보상이 주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부모는 아이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갖게 하려면 클로드 홉킨스의 2가지 기본 법칙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첫째, 단순하지만 확실한 신호를 찾아내는 것이고, 둘째는 보상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신호와 보상을 찾아내면 습관은 아이의 손아귀에 쥘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습관을 길러주는데 보상은 중요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열망하는 보상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30분 동안 공부를 한 후 부모가 칭찬이라는 보상을 해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 아이가 칭찬을 받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내적 보상인 공부 재미가 아이의 공부 습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외적 보상인 칭찬이 아이가 열망하는 보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공부를 한 후 칭찬을 하지 않아도 만족해 한다면 아이의 공부 습관을 부추기는 것은 공부 재미라고 하는 내적 보상입니다. 아이가 공부 습관을 들일 때에는 보상이 확실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꼭 외적 보상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처음 자기 힘으로 걷는 아이들이 예외 없이 환희에 가득 찬 표정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가장 큰 보상은 향상입니다. 아이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제보다 오늘의 나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끼면 아이는 아주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시크릿입니다. 남과 비교가 아니라 자신의 성장이 곧 행복이라는 단순한 명제가 내적 보상이 되며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작은 습관 전략입니다. 따라서 작은 습관부터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전략은 아주 사소한 행위를 억지로라도 매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것은 너무 사소한 일이라 실패하기조차 힘들다는 특성 덕분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믿기 힘들 정도로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작은 습관 시스템은 적용이 쉽고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바꿔준다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순환 고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쉽기 때문에 계속 실천하게 되고 작은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질수록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하게 됩니다. 또한 작은 습관 시스템은 유능감을 자연스럽게 높여주며 사소한 행동을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가 온몸이 의지력으로 꽉 차 있다면 작은 습관을 통해 바로 행동을 시작할 수 있고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완전히 피로에 지치고 의지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의지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작은 습관을 통해 원하는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 시점에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습관은 매우 적은 양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줄넘기를 5번 하거나 일기를 2-3줄 쓰거나 그림책 2쪽 읽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목표했던 쉬운 일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양은 그때마다 다릅니다. 즉 어떤 날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날도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쉽게 지치거나 질려서 포기할 가능성을 크게 낮춰줍니다. 일기를 쓰는 아이는 하루에 글을 2-3줄 쓰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2페이지씩 쓰는 날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겨우 2-3줄을 넘길 정도만 쓰는 날도 있었습니다. 목표가 크면 아이가 느끼는 주관적 피로가 심해집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다가올 수고를 미리 내다보고 그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는 갑작스럽고 엄청난 변화를 맞닥뜨리면 곧장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이나 일상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조금씩 변화가 다가오면 겁을 먹는 대신 호기심을 느끼고 조금 더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작은 행동 하나가 습관으로 굳어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줄넘기를 하루에 5번 하는 습관이 어쩌다 30번씩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로지 습관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하게 더 높이 쌓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은 의식을 하게 만듭니다. 아이의 작은 습관이 하루에 그림책 2쪽 읽는 것이라면 그때부터 아이는 자신이 하루에 얼마나 그림책을 읽는지 조금 더 의식할 것입니다. 뭔가를 매일 주시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아이의 의식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습관은 의지력을 높입니다. 의지력은 단순히 힘보다는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작지만 과업을 자주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의지력 근육을 키우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의지력이 강해질수록 자신의 신체도 더 잘 통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입니다. 첫째, 일단 시작해보세요. 공부 계획을 세울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효율적인 공부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계획 자체가 장벽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계획만 세우다가 결국 공부에는 손을 대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책상 앞에 앉아 차분하게 주위 환경을 정리한 뒤에야 공부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시작하기까지의 준비 과정이 길거나 절차가 복잡한 아이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 역시 심리적 장벽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에 대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먹은 즉시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막히면 왠지 모든 것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패배감이나 불안감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툴더라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도 일단 강제적으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정해진 틀 속에 자신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에 착수했을 때는 언제나 정해진 수순을 밟습니다. 일단 집에 돌아오면 책상에 앉아 알림장을 꺼내서 읽고 방과 후 해야 할 과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틀에 따라 행동하거나 적당한 환경을 만드는 등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일단 뇌 속에 회로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몸이 알아서 움직여줄 것입니다. 둘째, 작은 목표를 가지세요. 작은 목표는 그 일을 시작하기 쉽게 해주고 더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가속도를 더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타협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자신의 의지보다 커져서 결국에는
본래의 목표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성공이 성공을 가져준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는 뭐라 말할 것도 없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해서 우울감에 빠진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미 성공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열정과 행동에 불을 지핍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목표가 아이에게 가져다줄 결과물입니다. 아이는 성공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더 자주 성공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작은 목표는 너무나도 작아서 실패조차 어렵습니다. 이렇게 작고 쉬운 행동이라면 잠들기 직전에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늦은 습관 역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정말이지 대단한 일입니다. 자신의 삶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스스로 하게 하세요. 작은 습관은 자율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율성은 우리 안에 내재된 동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효과를 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재미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느끼면 더 끈질기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율성이 더 나은 결과를 내는 사례로 언급된 것들로는 고도 비만 환자들의 체중 줄이기, 흡연자의 담배 끊기, 당뇨 환자들의 혈당 수치 조절하기 등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발표한 학자들은 나아가 자율성이 일에 대한 생각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확인했습니다. 하기 쉽고 자유롭다는 특성이, 그래서 스스로 조절 가능하다는 특징이 작은 습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하기로 정해놓은 작은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는 무엇이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면 만족도는 더 배가 됩니다. 넷째, 악기 교육이나 운동을 시키세요. 헤더턴은 아이들에게 피아노나 운동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교육 자체가 아이를 훌륭한 음악가나 5세 축구 스타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1시간 동안 연습하거나 운동장을 15바퀴 뛰는 방법을 어떻게든 습득하면 자신을 관리하는 힘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5세의 축구공을 10분 동안 쫓아다닐 수 있는 아이는 6학년이 되면 숙제를 제때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록을 남기세요. 뭔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그 뭔가를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우선하게 만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생각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종이에 적어 놓았을 때 머릿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타이핑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영향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높은 효과를 원한다면 반드시 손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은 습관을 종이에 적어두고 꾸준히 진행하면서 체크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절대 빼먹지 마세요. 진척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쓰든지 반드시 잘 볼 수 있는 곳에 손으로 적어두기 바랍니다. 여섯째, 습관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하세요. 일상의 습관들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습관적 행동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먹는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이동하는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대화는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똑같이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새로운 습관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도 안 해보고 무턱대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뤄내야 할 가치가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없다면 습관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서도 목표가 약해지거나 처음부터 약하다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겠다고 뛰어들기 전에 이 습관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잠깐만 생각해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7번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목표에 대한 환상을 품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환상이 갖는 나쁜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막연히 성공에 대해 환상을 갖기보다는 성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참가자들이 목표를 향한 행동에 나서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환상의 문제점은 지금 당장 성공을 기대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고도 해주지 않고 또 동기부여도 제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미 성공했다는 느낌만 들게 만들 뿐입니다. 성공은 실용적인 선에서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능한 것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의 변화가 가능한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은 그저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즐거운 기분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미래를 떠올리는 보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한 실험에서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두 군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은 시험을 잘 보고 싶다는 목표만 상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군은 목표에 이르기 위한 과정까지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후자의 경우가 더 긴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 더 나은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만 상상하는 것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계획 오류를 들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마련입니다. 김영훈의 두뇌교육이었습니다.